자, SBI저축은행 파이낸스 IT 자소서. 지금 이 영상을 꼭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항목 보시면은요, 3개거든요. 지원 동기랑 강점, 그리고 생성형 AI 활용 경험. 평범해 보여요. 근데 이게 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금융 IT와 AI의 만남이라는 이 대격변 속에서 안정성, 규제, 리스크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혁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업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줘야만 상위 1%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항목별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상위 1%의 합격자 수준의 지원자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제가 아낌없이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노영우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자소설닷컴 대표 컨설턴트고요. 면접학원 코칭패스에서 대표 코치로 근무하고 있어요. 숨고, 크몽, 타린 같은 재능 판매 마켓에서 전부 상위 랭커로 활약하고 있고요. 서울청년센터나 대전광역시 같이 정부 단체와도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고려대학교를 포함해서 유수 대학교에서도 특강 경험을 보유한 취업 컨설턴트예요. 경력적으로 봤을 때 좀 설티파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드릴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SBI저축은행 파이낸스 AI 뱅킹 직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개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BI저축은행이 어떤 회사인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요. 저축은행 업계 1위고요. 디지털 금융을 혁신하고 있는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사이다뱅크라는 앱을 출시했는데요. 이게 가입자가 160만 명이 넘습니다. 저축은행 중에서 이 정도 규모의 디지털 플랫폼을 가진 곳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교보생명이 지분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보험이랑 저축은행이 합쳐지는 새로운 융합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낸스 IT 직무가 하는 일은요. 코어 뱅킹 시스템의 유지 보수부터 사이다뱅크 앱 신규 기능 개발, 대출 심사 시스템 연동, 금융 데이터 배치 처리까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자체로 좋은 회사이기도 하지만 이 시스템 개발자로서 성장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금융 IT가 일반 IT랑 결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금융업이라는 어떤 보수적인 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하시고요. 안정성이랑 혁신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도 전체적으로 볼게요. 일단 지원 동기고요. 두 번째가 가장 빠르게 기여할 수 있는 강점, 그리고 생성형 AI 활용 경험인데요. 겉보기에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항목으로 보이지만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왜 금융 IT냐? 네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같이 물어보고 있는 굉장히 똑똑하게 출제된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작성하실 때는 다른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만의 일관된 서사를 유지하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예를 들어서 1번에다가 안정성을 추구한다라는 본인의 성향을 얘기했다고 쳐요. 근데 3번에서는 파괴적 혁신을 얘기한다고 쳐요. 이러면은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색깔이 명확해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있죠. 안정적인 거랑 혁신을 한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는 양립하기가 어려운 가치인 거예요. 근데 난 둘 다 된다? 라고 개별 항목 하나하나를 아예 다른 자기소개서 쓰듯이 써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색깔을 보여주기 어렵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원 동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금융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와 왜 SBI저축은행에 지원하였는지 진솔하게 지술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요. 산업과 기업 이해도, 직무 적합성 이 세 가지를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금융회사가 뭡니까? 산업이죠. 그 다음에 SBI저축은행이 뭐냐? 이거는
기업이죠. 나아가서 포함되진 않았지만 직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좀 표현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진솔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이 SBI 금융그룹도 그렇지만 금융권은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윤리의식과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도 성장과정 같은 자기소개서 항목은 별로 잘 출제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업계가 금융권이에요. 본인의 성장 과정, 윤리의식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과장이나 허위 아니면 회사에 대한 막연한 그 동경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 객관화를 좀 명확히 하시고요.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구체성 있는 계기를 언급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언급하실 수 있는 거는요, 뭐 크게 보면은 이 정도가 있어요. 금융 IT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를 좀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가 저축은행 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SBI 저축은행만의 차별점을 인식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이다뱅크 플랫폼, 업계 최다 23개 지점을 유지하고 있는 옴니채널 전략, 교보생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이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작성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상위 1% 예시를 바로 같이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수업에서 금융거래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한 건의 트랜잭션 오류가 고객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금융 IT의 본질에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인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기술로 금융 소외를 해소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런 거죠. 여기도 보면은 내가 이런 것들의 매력을 느꼈다라고만 얘기하면은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근데 그 이후에 스타트업 인턴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해봤다라는 거는 본인이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추가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축은행 산업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게 고유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가 이 회사 안에서 한 사람의 개발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의 폭이 넓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저축은행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줬고요. 그 중에서도 SBI 저축은행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스템 개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결심했다.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의 자소서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진솔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진솔하게 얘기한 거예요. 본인에게도 어떤 기회가 있다. 저축은행 산업의 행보에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담백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입사 후에는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 라고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입사 후에 가장 빠르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강점을 한 가지 선택하라고 했고요. 그 강점이 발휘되었던 경험을 작성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실무 투입 가능성을 증명해라.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기여할 수 있는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신입한테 기대하는 건요, 뭐 화려한 성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조직에 적응해서 팀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기초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성격의 강점 언급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커뮤니케이션, 학습에 대한 민첩성과 유연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가능하다면은 최고겠지만 이거는 내가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서 들어가자마자 하이퍼 캐리 할 수 있다라는 접근보다는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빠르게 배우고 습득할 수 있다 정도의 관점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일단 금융 IT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업계이기 때문에 다른 업계도
또 마찬가지지만 좀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술적인 용어를 설명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기술적 용어인 걸 모르고서 나한테 설명했는데 내가 그거를 기술적 용어로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개발하시는 분들은 업계에서 되게 흔하게 겪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소통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나아가서는 학습의 민첩성인데 여러분들이 뭐 프론트가 됐든 백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기술적인 개발에 대한 이해도는 있다고 쳐요. 근데 상대적으로 금융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는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무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규제라던가 고유의 업무 프로세스, 레가시 시스템의 구조 이런 것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 몰랐던 것들을 빠르게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의 민첩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강점을 하나만 선택하고 직무와 연결되는 것을 골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타 구조를 가져가는 게 좋은데 구조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 강점은 무엇이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발휘되었던 사례가 뭐냐, 나의 주요한 액션은 무엇이었고 결과가 어땠냐, 그리고 그게 회사에서 어떤 관점으로 도움이 될 거냐를 일목요연하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강점은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추적하고 구조적 해결책을 도출하는 분석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인데요. 배포 직전에 버그가 발견되었대요. 팀원들은 코드 전체를 다시 점검하자라는 의견을 냈지만 나는 로그를 분석해서 패턴을 파악했대요. 그랬더니 동시 접속에 따른 트랜잭션 처리 순서가 꼬이는 것이 원인이었다 라고 파악을 한 거죠.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면서 갈아엎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뾰족하게 정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락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방안과 레벨에서 중복 체크 로직을 추가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공유했고요. 난이도, 시스템 부하를 고려해서 후자를 선택했다. 그랬더니 동시 접속 테스트에서 중복 오류가 0건으로 감소했으며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 시스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역량적인 관점으로 풀어 나갔네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3번 넘어갈게요. 생성형 AI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공부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달라. 그러한 경험이 SBI 저축은행에서의 역할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술해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5년도 하반기에는 이런 항목들이 대놓고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회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자면은 SBI 저축은행도 이제 AI 기반의 신용평가, 금융사기 예방 이런 것들에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가 들어와서 AI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다라는 이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기술 트렌드에 대한 관심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을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응용력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에 있어서 문제 원인도 우리가 파악하고요. 개선하고 버그 리포팅하는 것도 우리가 다 했어요. 근데 요즘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느냐, 본인이 일종의 PM이 돼서 현안을 먼저 파악하고요.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겠네. 이런 것들은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고 이제 그 원인 파악 같은 디테일한 부분은 AI한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술을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응용력 같은 게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SBI 저축은행의 기술 활용 현황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AI 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 예방, 챗봇, 이상거래 탐지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는데 본인의 경험이 이런 업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작성 전략은 활용 기술을 특정해야 되고요. 뭐 챗 GPT, API를 활용한 텍스트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냥 썼더니 결과가 좋았다가 아니고요. 내가 이걸 응용할 수 있는 인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술 활용의 목적과 배경을 서술해 주세요.
그러고 기술 활용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랑 극복한 방법을 좀 포함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술 만능주의적 표현은 피하는 게 좋아요. 제가 AI 항목이 나오는 자기소개서를 분석할 때 계속 얘기하는 건데, AI는요, 지금 어쨌든 도구예요, 도구. 우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어떤 판단의 영역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냥 이 GPT 딸깍 했더니 뭐가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술을 썼더니 모든 게 만사형통으로 다 잘 되더라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봤을 때 AI가 이런 부분은 좋고 혹은 어떤 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게 있고 이런 부분은 보완점이 필요하고 이렇게 상보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시 한번 보죠.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류 자동화 경험이라고 돼 있어요. 학부 연구 프로젝트에서 3,000건의 고객 리뷰 데이터를 감성 분석하는 과제를 맡았대요. 당연히 수작업으로는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픈 AI API를 활용한 텍스트 분류 자동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확도가 60% 수준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응용력을 발휘했어요. 원인을 분석했더니 프롬프트가 일반적이라서 맥락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퓨샷 프롬프팅 기법을 적용해서 명시적으로 예시를 제공했고요. 그래서 응답 형식을 고정해서 후처리 과정을 단순화했어요. 그랬더니 정확도가 85%까지 향상되었고요. 전체 분석 소요 시간을 70% 단축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 경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SBI 저축은행 업무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콜센터에 접수되는 고객 문의 데이터를 유형별로 자동 분류하거나 반복 질문에 대해서 응답 초안을 생성하는 보조 도구 개발을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제가 금융은 어쨌든 보수적인 업계이기 때문에 혁신보다는 안정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면 좋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민감성과 규제 요건을 고려해서 내가 도입 시에는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부서와의 협의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기술의 가능성과 현실적 제약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디지털 혁신을 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약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SBI 저축은행의 맥락을 이해하라고 했어요. 디지털 선도 기업이고요. 교보생명 인수 이슈 있고요. AI 인력의 채용 본격화가 있어요. 이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 항목을 하나의 서사로 연결하라고 했어요. 왜 금융 IT냐?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갖다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 흐름이 일관되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금융 IT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돼요. 안정성과 혁신 사이의 균형이라고 했지만 굳이 따지면은 혁신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은 안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좋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만 어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BI 저축은행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다 알아봤고요. 블로그로 방문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작성해둔 이런 예시들을 전부 다 풀버전으로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댓글을 작성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이 심층 분석 보고서라고 해서 이 산업과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워드 기준 30페이지 분량으로 제가 작성해둔 보고서가 있어요. 이거를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업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혹시 1대1 개인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